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날카로운 물음표를 던지는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설 연휴의 네 번째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는 내란 재판과 전국 흐름입니다. 3월에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할 때도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상급법원에 다퉈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무죄 선고하고 상급법원에 가서 다퉈보세요. 이렇게 해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네. 저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내란의 혐의가 없다거나 혹은 장량 감경을 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그런 점을 인정할 게 너무 없고 예. 이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공소기각을 하기에는 그건 재판 과정에서 아마 보완을 했을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They also are a frankly disgrace to our nation, those justices.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지금 빨리 추진하는 거죠. 대미 투자 말씀하고 예, 계신 대면 거죠? 투자를 예. 하는 것이 방법이고 미국 국민의 64%가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과연 무시하고 계속 관세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인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섣불리 관세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라는 부분을 좀 냉정히 좀 볼 필요가 있고, 단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권한으로 많은 것들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조금은 통상에 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보자. 흑백 요리사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최강록 셰프는 이 대단한 분들 사이에서 우승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도전 하실 생각은 애초에는 없으셨죠? 이제 시즌 1 때 PD님이 예, 경기가 안 좋고 예, 식당들이 많이 어렵고 한데 좀 붐업을 시킬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쓰임이 있다면 예, 뭐 다 타버려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유지하는데 육류나 오신채가 없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땅속에서 최상의 음식이 인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을 주거나 예, 그 성장 총질을 주면 자기가 스스로 면역 물질을 못 내보내잖아요. 예, 야채도 땅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키울 때 예. 내가 채식을 해도 충분하게 내 안에 영양을 충분히 잃을 수 있다는 예. 거죠. 오늘 손님들은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들입니다. 1,300만 명을 이미 꽤 돌파했죠. 1,500만이 넘으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거의 한 3, 4위까지. 3위. 예, 3위가 아마 3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걸 다 계산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본인의 연기에 대한 이 작품에 빠져들면서 했던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거였을까요? 만일에 있다면? 이용희하고의 그런 유대감이 분명히 잘 그려져야 된다고, 부작용 없이 그려져야 된다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뒤에 더 그런 비극이 살 수도 있고. 근데 거기까지가 되게 좀 저한테는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단종은 어렸을 때 왕이 된 직후에도 사실 적지 않게 놀라울 정도로 정치적 능력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패배했긴 했죠, 정치적으로. 패배했지만 패배자가 나약함이라는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그런 단종을 그리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그런 단종을 끝까지 옆에서 의의를 지킨 사람. 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정의가 조금이라도 이 영화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도 패배하지만. 네. MBC표 정통 토크쇼 손석희의 질문들이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즌 4라는 말에서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의 존재감이 묵직하게 느껴지는데요. 3개월의 공백이 무색하게 첫 방송부터 시청률 5%를 돌파하면서 여전한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즌 4까지 이어온 질문들의 핵심 동력은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제 모든 시즌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고민거리를 함께 좀 나눠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매 새로운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대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시기들이었어요. 첫 번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뭐 자영업자라든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었고 시즌 2와 3에서는 이제 계엄과 탄핵 정국을 통과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역시나 또 위기 속에서의 어떤 회복 문제를 다뤘었고 이번에 새 시즌에서도 우리가 지금 관세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난 시즌 3의 마지막 회에서 손석희 씨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 요즘 뭐 가족들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대는 아니라고들 하죠. 각자 이제 휴대폰으로 보는 시대이긴 하니까. 그래도 질문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거실에서 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굉장히 가장 진행자로서 뿌듯한 시청평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면은 주 시청층이 아무래도 뭐 직장인이라든지 뭐 중장년층이었지만은 질문들을 이번 시즌에서는 게스트 구성에서도 3, 4, 5회는 연속으로 좀 대중문화에 친근한 인물들을 소환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시청층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나누자 그런 성격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토크쇼들을 보면 주로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런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토크쇼들은 조금 더 가벼운 주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질문들은 이와 약간 대조되게 인물의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적인 질문과 엮어내는 묵직함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들 시즌4의 5회에 보면 이제 왕가 사는 남자 출연자와 감독이 출연을 했는데 이때 이제 손석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다른 분이 던진 질문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들어왔거든요. 질문들에서는 다른 데서는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의성을 발빠르게 짚어내는 민첩함도 돋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내란 재판, 관세, 뭐 검찰 개혁 이런 어떤 중요한 현안을 어떤 패널 토론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현재 가장 긴급하게 짚어야 할 사안들을 다뤘거든요. 또한 동시에 게스트 섭외를 봐도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만 관객을 넘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맷 자체에 무게감이 있고 동시에 이를 잘 운영하는 유연성이나 민첩함이 있기 때문에 시즌4까지 지속되어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진행 과정이나 질문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연하고 즉흥성이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5회에서 이 손석희 씨가 이 방청석에 있었던 왕가 사는 남자의 제작자인 이문정 대표를 이제 즉석에서 무대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비좁게 가운데 앉으세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게 바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 자체가 왕가 사는 남자 제작자로서 왜 장항준 감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였거든요. 인물에 대한 어떤 시선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역사의식 약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떠올랐고 좀 연출가가 글을 잘 썼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었어서 그 모든 조건에 잘 맞아 떨어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장항준 감독보다는 이문정 대표가 가장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진정성, 솔직함 이런 것들도 고스란히 잘 전달된 것 같아요. 덕분에 시청자들도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크쇼의 생명력이라는 게 누구와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기존의 1:1 대담을 넘어서 다대일 인터뷰에 집중을 하면서 좀 더 입체적이고 확장된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게스트 구성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스트 조합은 누구였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히 그 다대일 형식으로 좀 변화를 주다 보니까 토크의 확장성이 좀 강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인상적인 조합은 저는 그 3회 류승환 감독하고 배우 조인성 씨 출연이었는데요. 류승환 감독이 퓨민트를 개봉을 했는데 왕가 사는 남자 워낙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진행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슴 아픈 질문을 하죠. 그 관객 수에서는 좀 밀리시던데.
초반에는 굉장히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기도 뭐 대통령이면 왕가 사는 남자 받겠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쿨하게 반응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같이 영화계 동료로서 작품을 만들었던 장항준 감독이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노력의 어떤 빛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남겨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는 이날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이루어진 질문에 대한 이 두 분의 답변이었어요. 영화에서 두 분이 이제 배우와 감독으로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류승환 감독은 본인이 이런 자본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지만 기본적으로 이 윤리와 양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 소신을 밝히기도 했고, 조인성 씨도 비슷한 맥락에서 본인이 쉽게 가려고 할 때 항상 좀 스스로 창피해진다. 그래서 영화를 쉽게 보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소신을 밝혔는데,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본 이후에 계속 좀 긴 여운이 남더라고요. 질문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시대의 통찰을 보여주는 게스트를 섭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원칙은 시즌 1 이후에는 약간 뒤로 밀려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이 위급해지면서 현재는 정치 현안을 다루는 동시에 화제성 있는 문화상품과 관련된 인물을 섭외한다는 인상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어도 질문들만의 핵심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회의 흑백요리사 2의 셰프 3인을 게스트로 섭외했을 때였어요. 선재 스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찰 음식으로도 유명한 분이지만 당연히 본인이 수행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요리와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호덕죽 셰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않는 열정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흥미를 모았던 것이 최광록 씨의 출연인데요. 직업이란 인생의 비중에서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조림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많은 귀찮음을 다 감수하고 하는 일이다, 이런 것에서도 어떤 한 분야에서 꾸준히 해온 사람의 그런 관록이 느껴졌습니다. 흑백요리사 2에서 화제가 된 셰프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세 사람을 섭외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수양과 훈련에 특화되어 있는 인물로 구성하겠다라는 어떤 제작진의 의도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토크쇼의 깊이가 더해져서 그 점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도 흑백요리사 셰프님들이 나왔던 사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세 분 같은 경우 같은 서바이벌에 출연하기는 했지만 저희 연령대도 차이가 좀 있고, 또 요리 전공 분야도 다르고 삶의 이력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서사가 굉장히 꽉 차 있다, 이게 또 소개 멘트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들을 잘 조화롭게 던지면서 토크 시간이 굉장히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도록 되게 밀도 높은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잘 채워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손석희 씨가 새 셰프에게 나를 위한 마지막 요리, 그리고 그 요리를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지 이 질문을 던졌는데, 누구와 함께라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도 늘 어떤 주변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공동체적인 감각을 늘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질문들의 매력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만들어진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사회가 인상에 남습니다. 저도 이번 시즌에서는 대중문화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아무래도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 5회에 왕가 사는 남자 주인공들 나온 편이 기억에 좀 남았었는데요. 장항준 감독이 왕사남 흥행하고 나서 웬만한 인터뷰 다 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일단 장항준 감독을 모셨다는 것부터가 대중성이나 화제성을 좀 어느 정도는 갖고 가겠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 속에서도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보기 어려웠던 이 유해진 씨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좀 차별화를 꾀한다든지, 즉흥적으로 제작자를 무대 위로 모셔가지고 또 이제 장항준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물어봤었잖아요. 저는 이번 시즌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대중성과 화제성을 갖고 가되 그 안에서 조금의 이제 차별성을 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그램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들은 매 시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설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런 대주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가장 직설적인 해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러한 주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위원님들의 평가를 여쭐게요.
시즌 4의 경우에는 이 재건의 시점에서 위기를 맞닥뜨린 대한민국, 그럼 어떻게 이를 돌파할 것인가라고 할 때 원칙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 주제가 매회차 이 MC의 입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반복되면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1회에서는 이제 내란 재판 선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요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사법개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체계의 원칙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2회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외교 원칙의 수립이 확실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회에서는 흑백 요리사 3인에게 더 어린 심사위원에게 심사받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이 출연자들은 모두가 당연히 수긍했다라는 어떤 서바이벌의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룰을 지킨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어떤 규칙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를 말하는 것이 시즌4의 메시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일단 1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관련해서 정말 많은 방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질문들에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저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2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너무 전문가들의 언어와 논의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대중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3회 이후에 대중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좀 지키면서 꾸준히 그 작업을 이어나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좀 영화 산업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본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손석희 씨가 이제 3회에서 그 얘기하죠. 본인도 극장 영화 좋아하는데 이런 좀 미련한 사람들끼리 얘기해 보자. 저는 이게 미련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또 다른 원칙을 잘 부각해줘서 주제에 좀 부합하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이 대주제랑 개별 에피소드 간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탄핵 정국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는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체 이제 11번 방송을 했는데 6번이 이제 관련된 그 주제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매즘 그리고 시작이라는 주제 선정을 했었는데 출연하신 분들도 뭐 김연경 전 선수라든지 아니면 박용만 전 회장 같이 인생 2막을 시작한 분들이다 보니까는 이 대주제와 또 나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자잖아요. 근데 이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이 주제와 그 개별 회차들 간의 그 개연성이 과연 그만큼 있나? 예를 들어서 1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정치 이슈를 다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손석희 씨도 뭐 시즌 주제와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대중문화 에피소드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대주제와 과연 이 얼마나 좀 연관성이 있나. 물론 이제 뭐 흑백 요리사 출연진들에게 요리의 원칙 같은 걸 물을 수 있고 또 이 영화 감독이나 출연자들에게 이 연기와 이 연출의 원칙 같은 걸 물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주제를 정해놓은 뒤에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해석을 덧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대중문화계 게스트들의 이야기에서 오히려 더 이번 시즌의 주제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단 각 분야에서 어떤 직업적인 위대한 커리어를 쌓은 인물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질문들에서 섭외하는 게스트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숫자로만 나타내는 그런 성취보다는 각자의 직업 윤리라는 거에 있어서 그 소신을 끝까지 지킨 분들이 주로 섭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 구성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뭐 너무 직설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다가 꼭 이제 후반부에 이 대주제를 한번 이렇게 환기하면서 원칙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가 OTT가 주류가 된 시대에 어떤 극장의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 같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승환 감독이 갖고 있는 원칙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승환 감독을 존경하는 인물로 언급을 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주었던 것 같고요. 원칙이라는 대주제를 상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메시지가 또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시청자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만큼 우리 시대의 갈증을 해소해야 할 그런 제작진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을 겁니다. 일회성 담론을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진짜 필요로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때 이 프로그램의 가치와 독보적인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질문들이 이 현 시대에 꼭 필요한 대화의 창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공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쭐게요. 물론 이제 방송을 만들면서 뭐 시청률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전 이 프로그램 그 제목이라든지 취지처럼 단지 이제 유명 인사를 부르기보다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 전쟁을 다룬 2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2회 같은 경우에는 나오신 분들이 다른 회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낮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회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핵심이 됐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질문들을 좀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송에서 보기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대화의 창을 지향하려고 하면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보다 의외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게스트가 더 많아진다면 이 질문들의 진가가 더 발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서 그 가능성을 본 게 최강록 씨와 손석희 씨와의 대화였는데 최강록 씨가 매번 대화에서 약간 의외의 답을 하니까 손석희 씨가 그걸 받아서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하면서 대화가 깊어져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유연하고 의외의 답변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한번 또 한 번 중요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진행자로서의 손석희 씨의 진짜 역량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게스트들을 섭외한다면 주제가 더 돋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실 질문들 사이의 어떤 연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질문이 아니라 질문들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파편화해서 다 모아놓은 질문들이 아니라 그 질문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3회에 유승환 감독에게 연결됐던 질문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음에 액션 영화 할 때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지 않았다가 작품 그 부당거래 이후에 이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많이 제작이 됐다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뭐 사건에 대한 분노가 제작을 유도했는지도 물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뉴스 가운데 영화로 제작해보고 싶은 그런 사건이 있는지까지 물었어요. 이렇듯 하나의 좀 주제를 여러 층위로 좀 확장하면서 이게 이제 출연자의 생각을 굉장히 좀 끌어내는 방식이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몰입감도 좋고 좀 궁금증이 계속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아가서 이제 시의성 있는 이슈를 놓치지 않고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생각을 묻는 것을 넘어서서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런 어떤 구조적인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그런 공론장으로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질문들인 만큼 진행자가 던지는 이 질문의 깊이와 울림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질문에 통찰력 있는 답변을 해줄 게스트 역시 뒤따라야 할 텐데요.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이번 시즌의 주제처럼 마지막까지 이 정통 토크쇼의 본질을 잊지 않고 이야기의 힘에 집중하는 시선을 이어가 주길 기대합니다.